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반년도 기출문제 2015년 1회 두 번째 시간 함께 할게요. 31번 돌연변이 6종에서 돌연변이 유발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은? 돌연변이 6종은요, 어떠한 부위를 돌연변이 처리를 합니다. 인위적인 돌연변이에는 방사선 처리, X선 처리, 중성자 처리, 감마선 처리가 있습니다. 자외선 처리로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만큼 에너지가 크진 않아요. 답은 2번입니다. 31번 품종의 특성 중 양적 형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길이, 수량 같은 경우에는 양적 형질에 해당됩니다. 길이를 딱 끊어서 말할 수 없잖아요. 분산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연속 변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색깔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딱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질적 형질에 해당됩니다. 33번 멘델리즘을 재발견한 사람이 아닌 것은? 자, 멘델리즘은요, 우리 유명한 멘델 있죠? 그 식물학자인 멘델의 유전학에 대해서 이어서 연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휴고드 브리스, 카르 코렌스, 에리 폰 체른마크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재발견했어요. 34번 다음 중 1대 잡종 6종법을 상용화하고 있는 작물은? 딱 보시면 이 무가 배추가 종자예요. 자가불합성을 이용한 채종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 종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1대 잡종 6종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많은 6종 방법을 이용해서 종자를 얻고 있습니다. 35번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이고 실제 교배가 행해지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교배 가능한 자연 집단으로 다른 생물과 생리적으로 격리된 것을 우리가 작은 가정 단위인 종이라고 합니다. 36번 육종의 긍정적 성과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육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를 생산성 증대나 재배 환경의 안정성, 품질의 고급화를 기준으로 육종을 목표를 가집니다. 2번 품종의 단일화는 육종은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다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답은 2번입니다. 37번 요급잠 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반복하는 친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단교잡을 하고 그 이로 인해서 F1이 생성되면 이 F1 중 양친의 어느 하나와 교배하는 것이 요급잠 육종법이죠. 그런데 A를 다시 한번 계속 교잡한다면 이 A가 반복친이 됩니다. 반복해서 교배한다고 해요. 반복친이 되고요. 이 A의 유전자 형의 특징이 발현이 될 때까지 계속 교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려 품종, 우수 품종이고 한두 가지 결점이 있는 것들을 이용합니다. 37번의 답은 3번이에요. 38번 암술에 속하는 것. 화기의 구조를 면밀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암술은 시방, 같은 말로 자방이죠. 화주, 암술대, 주두, 암술머리입니다. 수술은요, 두 가지예요. 약, 꽃가루와 화삭, 수술대입니다. 아마 화주와 화사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화사는 수술, 화주는 암술. 이렇게 속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30번 신품종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신품종의 구비 조건 5가지. 신구균, 안품. 신구균, 안품. 답은 3번입니다. 40번 작물의 야생이 재배형으로 순화하면서 겪는 변화 중 옳지 않는 것은? 야생식물이 우리가 재배할 수 있을 만큼 변화하고 육종하면서 탄립, 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변화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종자를 땅바닥에다가 이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기에 수확을 하려면 자연 상태에서 종자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또한 식물들이 이 가시 부분이 많이 쇠퇴해졌어요. 왜냐면 방어주 구조가 퇴화됐거든요. 사람들이 케어하고 관심 갖고 또 육종하기 편한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거든요. 또한 휴면성도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하기 위한 그 시기 때 발화하여도 발화가 된다는 거죠. 종자의 산포 능력, 여러 가지 발화가 돼서 날아가거나 비산하는 그런 능력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졌어요.
약해졌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 목표하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육종을 하는 거죠. 41번 맹류의 재배 시에 성숙기에 수발화가 일어나는 환경 조건은 수발화, 이 물속에서 발화하거나 물이 많은 그 시기 때 발화하는 현상이 수발화입니다. 수발화는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에요. 식물체에 이삭이 붙어 있을 때 연속적인 강우로 아니면 그 시기에 이제 물이 너무 많았을 때는 그 자체에서 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온 다습일 때 수발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발생시키지 않도록 환경 조건을 이제 저온을 갖다 닿지 않도록 하고 자습한 환경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42번 벼의 도정입니다. 도정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벼의 껍질을 겉에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현된 쌀을 우리가 현미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정백미는 현미의 무게의 88%고 이 재현한다라고 얘기하면 벼 무게의 64에서 74%가 아니라 74에서 80%고 부피료는 55%입니다. 이 전체적인 문장을 하나씩 꼼꼼하게 봐주세요. 43번 초생재배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초생재배라는 건요, 과수를 재배하거나 여러 가지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때 인위적으로 그 밭에 여러 가지 1년생이나 다년생 목초를 밭에 파종하여 바닥을 폭신폭신하게 재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초생재배를 하게 되면 토양이 우리가 침식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초생 풀과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작물이 양분이 경합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병해충이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배수 라인을 우리가 초생 그런 부분이 막게 된다면 배수로의 흐름을 막게 하는 그런 역할도 발생이 돼요. 하지만 이 소토생 재배가 친환경적으로 토양의 침식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과실이 낙화되었을 때 폭신폭신하게 침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44번. 우리나라 평야지 작물 재배에는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단기간에 많은 눈이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재해는 설해입니다. 45번. 벼 재배 시에 물을 가장 얕게 대주어야 되는 시기는 황숙기 말기예요. 수확기 근처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물을 가장 빼주거나 얕게 대주어야 됩니다. 46번. 벼의 만생종은 출수 후 며칠 만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일반적인 벼의 수확 적기는요, 출수 후에 40에서 45일입니다. 만생종 벼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50에서 55일이에요. 출수는 벼 이삭이 나오는 현상을 얘기해요. 마지막 잎인 지엽에서 지엽의 엽초에서 이삭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수와 동시에 벼의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출수의 일수로 수확 적기를 결정합니다. 47번. 감자의 덩이줄기에 알맞은 수확 시기는요. 우리가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를 결정할 때 그 감자 잎이 줄기가 누렇게 변했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합니다. 48번. 벼의 출수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출수기. 우리가 출수기라고 얘기하면 논의 전체 그 필지에서 40에서 50%의 이삭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출수기라고 합니다. 이 패다라는 용어도 어색하실 거예요. 우리가 꽃은 피다. 꽃이 폈네?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삭이 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삭이 패다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논의 전체 한 필지에서 40에서 50% 이삭이 생겨날 때, 이삭이 펼 때, 그때가 출수기입니다. 49번이에요. 벼기계 이양묘. 벼기계 이양묘. 이거는 우리가 이양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벼기계 이양묘에서 중묘. 우리가 파종 후 육묘하는 과정이 30일 정도 되면 중묘라고 합니다. 그 시기 때 육묘 과정에 대한 설명한 것은 이거는 뭐 치묘든 중묘든 유묘든 전적인 육묘 과정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벼 없이 종자를 소독하고
침종하고 여러 가지 파종 전처리를 거쳐서 파종을 하고요. 출아. 첫 번째 이제 싹이 나오는 현상들이죠. 출아가 되고 그다음에 녹화, 경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50번 약용작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인삼이고요. 나머지 작물은 식량작물입니다. 자, 51번 맥주용 보리에서 좋은 메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좋은 메가는요. 발화력이 강하고 균일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종실이 굵은 것이 좋습니다. 고피가 얇아서 우리가 맥주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작아야 돼요. 단백질 함량이 작아. 아마 이거 보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단백질 함량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백질은 맥주의 소량으로 있으면 맥주의 전체적인 품질이 혼탁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는 만큼 애가에서 얻을 수 있는 추출하는 그런 양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메가는 단백질 함량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52번이에요. 작물 재배에 있어서 적합한 모래 참흙의 점토 함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양토를 작물 재배할 때는 가장 선호를 하는데요. 모래가 많거나 점토가 적으면 삭토, 점토가 많고 모래가 적으면 식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양토, 모래 참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점토 함량의 구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통은 양토를 많이 외우세요. 양토를 많이 외우시고 숫자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죠. 사양토도 여기서 나왔네요. 한 번씩 봐주세요. 비료의 4요소로 구성되는 것은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질소, 인산, 칼슘, 칼슘. NPK,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아마 칼륨이랑 칼슘을 헷갈려 하세요. 자, 칼륨. 이렇게 리을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진, 이 K를 연상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이거와 연관해서 여러분 필수 원소 17가지도 꼭 알아두세요. 54번 담수, 피복, 소각 등을 이용한 방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병해충을 방지하거나 잡초를 제거할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게 바로 물리적, 같은 말로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담수, 물을 담그는 거고요. 피복, 멀칭한다는 얘기예요. 소각은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55번.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성토양에서 생장이 저조한 것은 바로 보리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보리와 알파파 자원형 콩, 시금치 이렇게 자주 나오는 출제되는 그런 보기이니까 이것들은 알아두세요. 내산성이 약한 작물입니다. 56번. 대표적인 중해 작물로는 가지, 오이, 토마토, 고추. 우리가 가지과 채소를 알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57번. 멀칭 재배. 우리가 멀칭 재배, 같은 말로 피복 재배라고 하죠. 이 피복 재배의 효과로 틀린 것은 피복을 하게 되면 수분의 증발을 약화시킵니다. 약화. 자, 그리고 아마 1번이 세모인 거예요. 이 멀칭 재배할 때 멀칭의 재료에 따라서 지온을 상승시키는 게 있고 지온을 약화시키는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맨 땅에 뭘 덮으면 지온을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이 1번이 맞는 답입니다. 또한 검은색 그 멀칭 필름 같은 경우에는 잡초 발생을 줄여주죠. 저는 친환경 재배를 할 때는 그 위에 왕겨를 덮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위에를 뭔가 덮어주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토양 입자의 요실을 막아준다. 토양 알갱이가 지표면에 그대로 낮출되게 되면은 비바람이 불면 그런 땅의 입자들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위에 무언가를 덮어주면 날아가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58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작물은 벼. 이 논벼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진짜 1초 컷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59번. 생육기간 중 물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시기는 아까도 물을 가장 적게 하는 시기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물을 많이 소모하는 시기네요. 수인기는요. 잉태했다 이런 뜻인 거죠. 이삭이 배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벼의 잎면적이 최대가 되고요. 기온이 가장 높아서 잎의 증산량이 많고 이삭꽃이 분화 발육하고 출수 개화하는 수정화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저온이 오게 되면은 크게 장애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물을 깊게 담궈서 온도를 이제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60번. 딴 꽃가루 바지 타가수분이죠. 바로 옥수수, 대표적인 타가수분 작물 종자예요. 타가수분 작물 종자 다른 거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배추무, 양파, 당근, 시금치, 쑥갓, 단 옥수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세요. 꼼꼼히 자주자주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